와. 내일 뭐 하시나요? 선생님 지금 쉬어야 돼. 우리 지난번에 기말고사 대비할 때 나 일요일 날까지 다 나오고 막 하면서 그때 보충 잡아서 막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 날이 더우니까 점점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대로 가다 방학 스케줄이 안 될 것 같아갖고 애들 옮겨서 오늘 낮에 일찍 불러서 수업했거든. 그래서 할 건데, 자, 우리 지금 3학년이다. 공통수학 1 진도 나오고 있죠. 이 고차 방정식 들어가기 전쯤이나 고차 방정식 끝날 무렵쯤 되면은 아마 지금 이 페이스로 진도 나가면은 여러분들 개학할 무렵쯤 될 거거든요. 그때 중간고사 시험지 들고 와서 시험 보자.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지 들고 와서. 그래서 점수를 보고 잘했니 못했니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 온 거잖아. 중간 동안에 내가 어느 단원이 좀 부족하구나, 나 이런 부분 문제는 못 풀겠구나라는 거를 좀 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좀 느끼고 갈 수 있게 그런 용도로 시험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기왕이면 어차피 같은 시험이니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게 준비 좀 해봐. 계속 공부하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인수분해를 설명하면서 오늘 질문 나온 문제들 같이 묶어서 갈게요. 자,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와서 이제 똑같은 인수분해를 한 번 더 배우기는 하는데, 고등학교 인수분해와 중학교 인수분해의 가장 큰 차이는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풀고 저렇게 나오면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해져 있었다라면, 고등학교 과정의 인수분해는 정해져 있는 게 없어. 구태여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기는 해.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나누는 유형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유형들을 전부 다 외워서 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서 그 정리된 유형을 내 스스로 각인을 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꾸준하게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어떤 방법을 취하든 나중에 가서 종래에 가서 최종적으로 합쳐질 때는 요거는 요렇게 풀면 되겠는데 라는 감이 생겨. 될 것 같은데,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감이 생길 때까지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산수반으로 우리 문제 푼다 그랬지? 너네가 풀 문제들은 정해져 있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밖에 없어. 그것만 50문제씩 드립다 갖다 줄 거야. 계속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서 빨리 끝나면 문제 숫자를 늘려서 줄 거야. 늦게 끝나면 더 일찍 부를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그나마 그래도 처음 스타트할 때 너무 막연하잖아. 그냥 이대로 너무 많은 방법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막연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는 해드릴게요, 오늘. 그거를 이제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해 볼까 하면서 본인 스스로 계속 판단을 한번 내려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인수분해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무조건 치환이라는 부분이 있지. 치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다 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지, 저거? 소리 나는 거, 저거. 김혜서. 네? 처리하고 와. 저요? 심장. 네. 처리하고 와. 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 치환을. 그럼 이 치환이라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4차식을 인수분해 해보라고 시켰어. 그러면 4차항이 보일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 x의 4제곱. 복잡해. 그럼 이걸 인수분해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상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거지?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길 보고 x의 제곱이라는 애를 a라고 치환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 x의 4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어? x의 제곱을 제곱한 게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된다? a의 제곱으로 바꿔 쓰는 게 가능해지잖아. 그래서 첫 번째 치환이라는 부분은 광범위하고 폭넓게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야. 단순하게 지금처럼 차수를 떨구는 용도뿐만 아니라 치환의 본래 목적, 복잡한 걸
간단하게 바꾸는데도 써먹어도 상관이 없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치환을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거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말 좀 제대로 좀 해주겠니? 자, 그러면 이 치환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로 나와 있어. 64쪽 한번 볼래? 64쪽에 보면은 4번하고 6번 문제 두 문제 질문했거든? 이거 둘 다 치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돼. 그 중에서도 우리는 6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치환을 사용해서 풀어보고 가자고. 자, 6번에 나와 있는 식을 지금 봤더니 뭐가 돼 있냐면 x-y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된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딱 보니까 일단 세제곱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에서 에러야. 그치? 아니야? 맞습니다. 반응 왜 이래 오늘? 표현을 해. 뭘? 표현.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일단 치환을 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모양으로 바꿔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얘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거 우리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까? 그럼 여기 뭐라고 할까? B. 여긴 뭐라고 할까? C. 그래,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결국에 주어진 식의 모양이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근데 A, B, C로 바꿔놨더니 문자가 여전히 어때? 많아. 좀 더 줄일 수는 없을까? 그걸 고민해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눈을 뚫어져라 하고 잘 쳐다봤더니 여기 지금 보이는 A라고 써져 있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보이지? 이걸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쪼갤 수가 있네. 맞니? 이렇게 쪼갰더니 얘가 뭐가 돼버렸어? B랑 똑같은 게 돼버렸지? 얘는 잘 봐. 누구야? 마이너스 C가 돼버렸지. 우와!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A라는 애 대신에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B 마이너스 C로 바꿔서도 된다는 얘기네. 한 번에 치환이 더 들어간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어진 식의 모양은 여기 A 자리에 B 마이너스 C를 써버리고 세제곱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B의 세제곱하고 플러스 C의 세제곱한 걸로 식을 바꾸면 되겠지. 확인돼요? 이렇게 식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치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내야 된다 그랬지? 근데 마찬가지로 뭔가 특별하게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라고 정해진 게 없다 그랬잖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 베이스에 기본적으로 깔아놔야 될 두 번째 방법이 치환을 했잖아. 식을 어떻게든 내가 간단하게 바꿨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외웠었던 곱셈 공식 있지? 그 곱셈 공식과 그에 따른 변형식, 외워놨던 이 식들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보이는 식에서 B의 세제곱, B 마이너스 C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뭐 할 수 있어? 곱셈 공식으로 전개를 해서 변형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해야지. 보이니까. 확인됩니까? 네. 김서정 씨, 불러. B의 세제곱 C 뭐 임마? 네, 아니 빨리 해. 시간 없어.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갑자기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아니 그게 아니라 뭔 소리 하는 거야? 은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B의 제곱 C 플러스 3BC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세제곱. 그래, 이렇게. 연습해. 그 다음에 뒤쪽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붙고 플러스 C의 세제곱이 들어오니까 얘가 지워지고 요 놈이 지워지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남은 게 누가 남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B의 제곱 C 플러스 3BC의 제곱.
딱 해놓고 났더니 이제 뭐가 보여? 두 개의 항에서 공통인수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보이지. 공통인수 가로먹기. 마이너스 3bc로 묶을까? 그러면 b-c가 되겠지. 근데 우리 이 b-c 이제 원래대로 돌리면 되는 거잖아. 아까 우리 봤었는데 a가 b-c였지. 그럼 b-c 자리에는 x-y 플러스 3을 집어넣고 b 자리에는 x 플러스 2를 집어넣고 c 자리에는 y-1을 집어넣고 앞에 마이너스 3 하나 추가요. 이게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 다 분해했더니 전부 다 곱으로 이루어져 있지. 덧셈 뺄셈 따로 없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끝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일단 식이 복잡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건 항이 길어지거나 3차 이상으로 등장하거나 그러면 시험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곱셈 공식이나 그의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먼저 고민을 해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우리가 옆에 보면은 64페이지에 또 뭐가 보여요? 4번도 하나 있죠. 오늘 질문 나왔던 거. 이것도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을 봤더니 뭐가 돼 있어? x 플러스 1에 4제곱 마이너스 64 이렇게 나와 있지. 64 맞아? 6제곱이야? 그래 이렇게. 확인됐니? 야, 그럼 6제곱을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이거 되겠냐? 뭔가 어렵겠지? 그럼 우리 또 뭐 하자고? 치환하자고. 그러면 이 6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식이 몇 제곱이 되면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 3제곱? 아니면 2제곱? 2제곱 되면은 얘가 만약에 누군가의 제곱 빼기 누군가의 제곱으로만 쓸 수 있다면 합차 공식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지잖아. 아니면 누군가의 세제곱 빼기 누군가의 세제곱이면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얘를 제곱으로 바꿀 거야. 먼저 확인됐니? 그럼 우리는 누굴 치환할 거냐? x 플러스 1에 세제곱을 뭐라고 치환하자? 그래, a로 치환하자. 그럼 주어진 식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64가 돼버리지. 이거 합차 공식 못하는 사람 지금 빨리 얘기해. 얘기 안 하고 뭐해? 오케이. 그럼 요걸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a 플러스 8이랑 a 마이너스 8의 곱으로 쓰면 되겠지. 그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돌려. 여기 x 플러스 1에 세제곱에 플러스 8. 그 다음 다시 x 플러스 1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개로 분해됐어. 자, 그럼 여기서 끝일지 아닐지는 얘가 분해가 더 될지 안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얘랑 얘가. 맞죠? 그럼 지금 딱 보니까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찬가지로 곱셈공식 전개하면 되는데 또 뭔가 귀찮더라는 거지. 한 번의 치환을 더 거치자고. 여기 이번에 x 플러스 1 자체를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그래? b라고 하자. 그럼 b의 세제곱 플러스 8이잖아. 8? 2의 세제곱 아니야? 8? 2의 세제곱 아니야? 그러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곱셈 공식을 쓸 수가 있어지지. b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이잖아. 자, 곱셈 공식으로 분해하면 어떻게 될 거야? b 플러스 2에다가 b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플러스 4. 이게 누구야? 앞에 거. 맞아요? 그럼 뒤에 거는 b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잖아. 어떻게 하면 돼? b 마이너스 2에다가 b의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4.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고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하면 되겠지? 자, 원래대로 돌려. b가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앞에는 x 플러스 3이네. 요거 해결했어. 자, 어차피 이거 다 4개 곱하는 거잖아. 얘 먼저 해결해도 되겠지? 요거 먼저. 그럼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되지?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계산 좀 해야 될 것 같아. 맞지? 대입해서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b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b. 그 다음 플러스 4까지. 전개하면 사라지고 x의 제곱에 플러스 3이 나오겠구나. 맞나요? 같은 방법으로 얘도 전개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하면 여기 쓸 수 있겠지? 뭘 써야 될까? x제곱
나보고 하란 얘기야? 야, 네가 연습장 피겠다고 종이 두리번거리면서 연습장 필 시간에 계산 끝났잖아. 저거 맞아? 팀장, 이거 맞아? 이거 전개하면 이거? 아직 안 했어? 아니면 틀려? 이게 이렇게 빨리 안 돼? 이번 여름방학 때 큰일 났다 너. 난 이번 여름방학 때 준비돼 있는데 소리 지를 준비가. 이번 여름방학 때 큰일 났다. 내가 언제야? 니네 1학년 때 그 무렵에 수희랑 정현이랑 한테는 내가 따로 욕 안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그치? 재훈이한테도 욕 따로 안 했던 것 같고 동희한테도 그때 내가 엄청 소리 지르고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기억이 없어? 너랑 은성이랑 너랑 그때는 선생님이 차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어. 이거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얘 1차식이니까 더 분해 안 되지? 마찬가지 얘는 더 이상 뭐 없잖아. 얘도 더 이상 x제로 분해하거나 안 되지? 그럼 이렇게 4개의 곱으로 분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치환을 활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곱셈공식과 변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런 방법을 통하면 일단 복잡한 문제의 대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물론 쉽진 않아. 어려워. 사실 여길 보고서 이걸 A, B, C로 치환할 생각을 하지 누가 이걸 보고서 얘네 둘로 나눌 생각을 하겠니?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보여. 그때까지 해야 돼. 알겠죠? 좋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일단 무조건 치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곱셈공식 변형식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봐라. 아시겠죠? 그럼 자, 이제 이런 곱셈공식과 변형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간단한 인수분해들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아닌 거야. 즉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그냥 복잡하게 등장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걸로 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x를 하고 마이너스 1이 돼 있는 이러한 2가 돼 있는 이러한 3차식을 나보고 인수분해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식 우리는 일단 치환이랑 곱셈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치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뭔가 애매하잖아. 이걸 뭘 치환을 이미 간단하게 다 써준 거를. 맞지?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 이상의 다항식이 등장하게 될 때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게 될 때는 가장 스탠다드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해. 무엇이냐? 뭐야? 가장 스탠다드를 모르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평범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조립제법. 앞에서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인수 정리로 바꾸면서 나눗셈도 인수분해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 연결 단계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조립제법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조립제법은 나누는 식이 존재를 했고 그 나누는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애를 가지고서 직접 나눗셈,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나갔잖아. 근데 인수분해하라고 시켰지 나머지 정리를 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다시 말하면 누구로 조립제법을 해야 될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로 등장을 한다면 x라는 숫자 있지. x에다가 우리는 지금부터 숫자를 내가 임의로 대입을 할 거야. 누구부터 대입할 거냐? 0, 풀마 1, 풀마 2, 풀마 3까지 총 7개의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먼저 넣어서 식의 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뭘 해라? 조립제법을 그냥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서 차수를 2차로만 떨굴 수만 있다라면 그 다음에 x자로 풀건 뭐라고는 할 수가 있잖아. 그 과정을 위해 일단 차수를 떨구는 과정으로 조립제법으로 한 번을 먼저 하게 된다고. 그럼 봐. 주어진 식 여기 보이지? 얘를 지금부터 인수분해 해볼 거거든?
0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2니까 0이 아니잖아. 그럼 0은 안 돼. 0으로 조리제법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 누구 대입하냐? 쉬운 거부터 가는 거야. 풀마 1부터 가는 거야. 플러스 1부터 대입해봐. 1, 마 3, 풀 4, 마 2. 더하면 얼마 돼? 0.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할 수 있어? 1 대입하면 0 되는구나. 1로 조리제법 하면 나머지가 0이겠구나. 그러니까 1로 조리제법을 하자. 그러면 개수를 따와. 1에 마이너스 3에 4에 마이너스 2를 따오고 얘를 1로 조리제법을 하는 거지. 그럼 1 내려오고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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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돼서 끝나버리게 되겠지? 그러면 1 대입해서 0 되는 식. 최고 차항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조리제법 할 땐 1로 통일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x-1.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몫을 식으로 다시 복원하면 되겠지? 상수 1차, 2차잖아.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곱하면 얘가 나오겠구나. 두 식의 곱으로 분해됐잖아. 이걸 인수분해하면 얘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버리는 게 세 번째 방법, 조리제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식 계산할 때 x자로 그냥 무작정 풀고 막 했잖아. 3차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조리제법이 그 x자로 푸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야.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확인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거. 그러니까 치환도 아니고 일단은 난 만약에 나보고 문제를 풀어봐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난 이렇게 풀 것 같아. 주어진 식이 딱 보였어. 고차식이야. 3차보다 차수가 이상이야. 그럼 난 일단 이거부터 시도할 거야. 근데 뭔가 이상해. 안 될 것 같아. 이거 계산하기도 너무 빡세. 복잡해. 그러면 그 다음에 치환을 고민해 볼 것 같아. 그리고 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조리제법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63쪽에 5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고 갈 거거든요. 63쪽에 5번. 자, 문제 보면은 2차 이상의 두 다항식 A, B가 A, B를 곱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8을 만족시킨다. 이때 A, B를 곱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x 마이너스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지. 뭔가 되게 복잡하다, 그지? 자, 일단은 딱 봤더니 첫 번째로 복잡함을 느끼는 게 A랑 B가 몇 차식인지가 안 나왔어. 두 개를 곱하니까 몇 차식이 된 거야? 3차식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겠지. 만약에 A가 1차식이면 B는 몇 차식? 2차식. A가 2차식이면 B는 몇 차식? 1차식. A가 3차식이면 B는 상수항. 이런 식의 예시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래, 좋아. 이런 게 있다고 쳐. 근데 문제는 뭐냐? 문자도 두 개야. 맞지? 그리고 이 식을 딱 봤더니 뭔가 되게 복잡해 보여. 써진 건 별로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태고. 맞죠? 그러면 결국에 아까 했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야. A와 B를 곱해서 3차를 만들었잖아. 1차 아니면 2차. 뭐 2차 곱하기 1차. 아니면 상수 곱하기 3차가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식의 곱으로 쪼개라는 얘기지. 주어진 식 뭐라는 얘기야? 또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주어진 식의 모양이 어떻게 써져 있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6xy에다가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8까지 나와 있어? 그래, 이렇게 돼 있어. 야, 이게 뭐지? 싶은 거지, 지금.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그래, 좋아.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어. 조리제법을 쓰려고 봤더니, 문자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x 하나만 대입을 해야 되는데, y까지 다 나와버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민이 안 돼. 그럼 결국 생각했던 방법이 뭐야? 치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미 간단한 문자들로 다 써져 있는데 여기서 치환을 또 해? 뭔가 또 애매하다고. 확인돼요? 그럼 결국에 나온 방법은 뭐야? 이거 곱셈 공식 중에 누군가 얘와 똑같은 모양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곱셈 공식의 형태를 보아하니 일단 x가 세제곱이 보인다. y가 세제곱이 보이는데 빼기로 돼 있지.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 거야. x가 세제곱이 돼 있고 더하기로 바꿔서 마이너스 y가 세제곱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쫙 보니까 6xy는 모르겠는데 8이라는 숫자는 2를 또 세제곱한 거지. 맞니? 그럼 나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6xy. 그럼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응? 야, 앞에 빨리 펴. 곱셈 공식 빨리 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돼 있고 뒤에 뭔가 붙었잖아. 마이너스 3 a, b, c라고 지금 나와 있는 공식이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이런 모양이 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마이너스 3은 있고 곱하기 6이잖아. x 곱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2로 쓰면 되는 거네. 근데 공식이 이게 맞냐? 여기 플러스 3 abc 아니냐? 마이너스 3 abc 맞아? 응. 아니 기다려봐. 플러스 3 abc 맞아? 아니야. 마이너스 3 abc야 플러스 3 abc야. 우리 이거 공식 쓸 때 선생님이 이걸로 외우라고 시켰잖아. 기억나 안 나? 그럼 얘가 뭐였어? 뭔가랑 뭔가가 곱해지고 뒤에 플러스 3 abc 붙었지. 이거 너네 분명히 문제 풀 때면 헷갈려. 그러면 이걸 떠올리고 얘가 2항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 abc 되는 거 절대로 잊지 마. 뒤에서 아까 플러스 3 abc 아니야? 그랬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격하게 긍정하던 사람 한 명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원래 나왔어야 되는 거지? 네. 자, 요렇게. 그러면은 요거 딱 계산하니까 어때? 마이너스 3abc라는 모양으로 마이너스 6xy가 계산이 되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잘 모르겠잖아. 어디서 막혔어? 이런 모양 만들어야 되지? 자, 그럼 마이너스 3 있지? a가 뭐야? x잖아. y가 뭐야? b가 뭐야? 마이너 y잖아. 그 다음에 c가 뭐였어? 마이너 2였잖아. 그럼 이거 3개, 4개를 다 곱한 게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이너스. 그럼 나오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얘기잖아. 시원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뭐 하면 돼? 고성공식 변형하면 되겠지? 어떻게 변형돼?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세제곱은 개뿔. 아, 세제곱 나도 써버렸어. 이거잖아. 맞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숫자만 대입하자고. 아까 a가 x였지? a 자리에 x, b 자리에 마이너 y, c 자리에 마이너 2. 그러면 여기 x제곱 플러스 여기 y제곱 여기 플러스 4 ab 곱했어. 마이너 xy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xy. 여기는 마이너 2y 마지막 플러스 2x. 맞아요. 요렇게 인수분해 되면 마찬가지로 곱으로 분해가 됐으니까 끝난 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니 모르겠니? 믿어도 되니? 그래,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얘가 뭐가 돼야 된대? 0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맞니?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얘가 0이 되거나 요 놈이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면 둘 다 0이거나. 그럼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여기가 0이 되려면 x-y가 얼마면 되는 거야? 2면 되는 거지. 그래. 그럼 이번엔 두 번째 x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4xy에다가 마이너스 2y에다가 플러스 2x를 계산한 게 0이다. 이걸 만족하는 xy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있는 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확인돼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고 싶어. 이때 쓰는 방법이 바로 네 번째로 등장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했던 내림차순을 이용한 방법. 근데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법으로 바뀝니다. 지금처럼 보면은 문자가 몇 개야? 두 종류로 나와야지. 이러면 내림차순 이용할 때는 어떻게 했어? 한 문자를 기준으로 잡고 그 하나의 문자를 기본으로 놓고 내림차순으로 항을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자, x랑 y 중에 마음에 드는 문자 하나 정하면 돼. 누구로 할까? 그러면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그럼 x에 관한 2차항이 x제곱이 있겠죠? 하나 썼어. 그럼 1차항은 여기
여기 있잖아. 두 개를 x로 묶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2로 묶어서 2y 플러스 1의 x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럼 남은 상수 보자고. 상수가 얘가 보이는 거야. 확인돼요? y라고 써졌지만 x라는 기준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면 y는 x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2y에다가 플러스 4를 계산한 게 0이 되는 x값이 혹은 y값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고민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게 되는 거거든.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금 고급 기술이 들어가야 돼.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결국 x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인수분해가 됐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 뭘 썼어?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써서 x를 직접적으로 찾아버렸잖아. 맞지? 그럼 이번 문제는 지금 이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얘가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린 뭐 할 거냐? 여기서 근해 공식을 직접 쓰는 거야. 그러면 x값 빠르게 찾아보자. 어떻게 돼요? 2분의 짝수 공식 써도 되지 않나? 그러면 그냥 1분의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2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렇게 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자, 이때 문제를 지금 봐봐. x랑 y가 무슨 수래? 실수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얘가 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x값이. 그럼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 얘는 실수가 맞아. 근데 얘 루트 뒤쪽에 있는 애가 실수가 되려면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뭐가 나와야 돼? 0 이상의 값이 나와줘야지. 확인돼요 안 돼요? 실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확인되니?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루트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지금 루트 안에 있는 거 보면은 이거 4분의 d 공식 쓴 거 아니야? 판별식 쓸 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아요 아니요? 그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0 이상의 값으로 등장해야지만 실수가 되는 거다. 확인되죠? 그럼 굳이 근해 공식 쓸 필요 없이 뭐 해도 돼? 판별식으로 식을 만들어도 상관없겠지. 어차피 얘는 볼 필요 없잖아. 얘만 보면 되는 거니까. 확인되니? 그럼 여기서 판별식 요거 전개해보자고. 어떻게 돼요? 3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2니까 6y 1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럼 3으로 묶으면 y의 제곱에 플러스 2y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계산하는 걸로 등장하게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그럼 이게 0보다 이상인 값으로 등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이상이 돼줘야 되는 거니까. 확인되니? 그러면 0보다 이상인 마찬가지로 실수값 y가 존재를 해야 되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뭐 할 거냐? y에 대한 판별식을 또 써. 근데 우리 이렇게 되는 건 뭐야? 쉽잖아. 맞지? 지금 아직 우리 여기까지 배우지 않았어. 이거 뒤에 한참 뒤에 가서 2차 방정식 다시 할 때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다까지만 지금은 알아두자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요걸 진행되는 형태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일단 요 문제 마무리하고.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이쪽 뒤에 거는 우리가 지금 복잡한 식 신경 쓸 수가 없지?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답만 찾고 넘어갈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5번 문제 x-y값 우리는 그냥 2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가요.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이 문제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식 예시 데이터 다시 만들게요. x의 제곱에다가 풀 마이너스 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y의 마이너스 1을 쓰고요. 이거 쓰면 안 되는데? 플러스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 뭐하지? 뭐하지? 중간중간에 수정할까? 그러면 또 에이 막 이럴 텐데. 이걸로 가자. 될 것 같아. 그냥 마구잡이로 써놨어. 확인되지?
자, 주어진 식 요거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인수분해 할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니까 문자의 종류가 어때? 우리 여기까지 쭉 거쳐오면서 봤었던 문자들 생각해봐. 얘 빼고. 요거 문자 겁나 많았잖아. 근데 이거는 고생고식 변형을 했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고생고식이 변형이 되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거든? x, y 나와 있구만 하는데 고생고식 변형으로 이거 문제 풀 수 있을까? 2차 시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식이 해당하는 사항이 없잖아. 2차 시간 하행에서 되게 적었으니까. 확인되죠? 그럼 지금처럼 문자 종류가 여러 개 등장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하면 문자가 그냥 2개 이상이 나오는 2차식이 보이게 되면 그때는 내림차순 이용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확인되죠? 그럼 자, 마찬가지로 x를 기준으로 잡고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2차항 x제곱 여기 보이지? 자, 썼어. 그러면 1차항은 요거랑 요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로 묶고 x가 밖으로 나가자고. 그럼 여기서 y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들어오면 딱 맞아 떨어지겠지? 그 다음 플러스 뒤쪽에서 상수항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지. 확인됩니까? 아까운 문제와의 차이점은 아까 전에 썼다 주었던 거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아까는 안 됐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돼 안 돼? 되지.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항상 등장을 할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y-1이랑 y-1을 곱한 모양이 되겠지?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자, 2차항 여기 있지? 문자가 y 때문에 복잡하긴 하지만 1차항 여기 있지? 상수항 여기 있지? 2차식인데 항이 3개짜리 식인 거야. 그럼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 완전제곱식을 만들거나 뭐 x자로 풀거나 막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x자로 풀려고 일부러 2개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쪽에 누가 나와야 돼? x랑 x가 나오면 되겠지. 이 상태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결과가 얘가 되게 부호만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어떻게 되면 돼? 마마가 붙어버리면 요거 2개 더하면 요거랑 똑같은 애가 딱 나와버리게 되겠지. 아, 그럼 인수분해 끝났구나. 확인되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면 돼? 가로를 하나씩 읽으면 되니까 x에서 마이너스 y-1 하고 밑에 식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완전 제곱. 그러면 정리만 하면 돼. 어떻게 돼? x 마이너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게 내림차순을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이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응,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남은 문제 하나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방법으로 넘어가자고. 남은 문제 하나가 바로 위에 63쪽에 필수 문제 3번의 5번째이거든? 자, 요거 어떻게 할래?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고 27의 27b의 세제곱이잖아. a 플러스 b를 k로 치환해버리잖아? k 세제곱 플러스 27b의 세제곱을 3b의 세제곱으로 바꿔도 되잖아. 그럼 뭐야? 곱셈공식 변형이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곱셈공식 변형식 보면서 또 전개하면은 아까처럼 또 간단한 요소 나오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봐. 좋아.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내림차순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해야 될 거는 하나가 남았어. 하나. 다섯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법. 요거 하나 남았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자,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잘 봐봐.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x제곱에 y제곱을 하고요. 플러스 y의 4제곱을 했어.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4차식이니까 문자도 여러 개고 복잡하지.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한다? 문자가 여러 개일 땐 조립제법이 안 되잖아. 치환을 생각해라. 그래서 x의 제곱을 뭘로 치환한다? a로 y의 제곱을 b로 치환하면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어 식을 다시 써보니 a제곱 플러스 ab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더라. 조금 아쉬운 상황이 돼버렸지. 왜 아쉬운 상황이 됐어?
여기가 앞에가 2였다라면 완전 제곱식이 됐을 텐데. 그러면 얘가 지금 2가 아니잖아.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돼?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잖아. 지금부터 이걸 되게 만들 거야. 어떻게 되게 만들 거냐?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아쉬움을 이뤄주는 거지. 뭐가 아쉬웠어? 얘가 2였으면 될 텐데. 혹은 마이너스 2였으면 될 텐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두 가지 형태로 일단 쪼개보는 거야. 어떻게 될 거냐? a의 제곱 플러스 2ab가 됐으면 됐을 것 같은데. 맞지? 근데 얘를 갑자기 얘로 바꾸면 안 되잖아. 2ab로 바뀌었으니까 뒤로 ab 하나를 붙여주는 거지. 이러면 요거 계산 다 하면 똑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확인돼야 안 돼요? 아니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b에다가 플러스 b제곱을 쓰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3ab를 쓰면 됐을 텐데. 확인됩니까?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해결을 해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둘 중에 하나로 해결을 해나갈 건데 얘부터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얘부터. 그러면 쟤는 지금 현재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ab를 한 거지. 요거 인수분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곱이 아니라 빼기로 두 개의 항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됐어. 원래대로 돌려놓자고.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 완전 제곱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이 돼. 아! 이거 놀랍지 않아? 왜 놀라워? 제곱과 제곱으로 이루어진 합차 공식으로 바뀌어버리잖아. 어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의 소망을 이뤘더니 돼버렸잖아.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야?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y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y를 곱한 합차 공식으로 최종 분해가 돼버리는 거지. 확인됩니까? 네. 근데 여기를 딱 봤더니 이 새끼 똑같이 생겼는데 제곱만 아니면 얘인데 얘, 그지? 그럼 얘도 안 되는 걸 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돼. 왜? 우리가 원래도 돌려서 제곱이 나왔잖아. 얘는 돌리면 뭐가 나와? 루트 x의 제곱, 루트 y의 제곱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는 게 맞아. 루트를 우리는 인수분해할 때 사용하지 않으니까. 확인됩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얘 해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해봐야지. 왜 없어? 안 되는 걸 알아야지. 그럼 자, 우리가 지금 운이 좋게 첫 번째 거를 잡아서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끝냈는데 얘도 한번 보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겠어? a-b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3ab가 되겠지. 원래대로 돌리면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에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3 x제곱 y제곱이잖아. 이 새끼 제곱은 보이는데 합차 공식이 아니지?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확인되니?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예시를 몇 개를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결론만 얘기해 줄게.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일단 딱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라는 소망을 이뤄.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라는 소망을 이뤄. 그리고 뭐 할 거냐?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이런 짜투리식들이 분명히 생길 거 아니야. 추가적으로. 그랬을 때 합차 공식으로 이어지기만 한다라면 한 번의 분해가 더 되는 거잖아. 그래서 완전 제곱식에서 합차 공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서 구조대로 풀어나가는 게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이야. 그러다 보면 당연히 봐봐. 합차 공식으로 만들 거지.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애들만 만들어 놓고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해 보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딱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오늘의 질문이야. 아까 전에 여러분들 질문했던 문제 중에서 62쪽에 보면은 기본 유형 2번의 6번째 거 보이죠? 그게 이거야.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 자, 그래서 기본 유형 2번의 6번째 거 보면 x의 4제곱에 플러스
3x제곱에 y의 제곱에 플러스 y의 4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지? 딱 4y 4제곱이야? 안 된다 그래.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자 지금 딱 봐. 요거 인수분해 될 일단은 치환부터 하자. 4차식 보기 싫으니까. x의 제곱 뭘로 치환할까? 뭘로 해? 그래. y의 제곱은 대문자 굳이 안 써도 되지? 좀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4b의 제곱. 자, 써놓고 났더니 이거 인수분해 되나? x제로 못 푸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뭐 한다고? 소망을 이루자고. 어떤 소망을 이룰 거야? 완전 제곱식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어떻게? a제곱 플러스 4ab 맞아? 플러스 b제곱이 되거나 아니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b제곱이 왜 b제곱이야 자꾸 4b제곱이고 왜 근데 말을 안 해? 미안해 너무 빨랐어. 이렇게 되거나. 근데 얘를 갑자기 내 맘대로 바꾸는 거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빼줘야 되겠지? 여기는 어때? 이미 너무 많이 빠졌잖아. 불필요한 거 추가로 필요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했잖아. 더하기로 되면 합성공식으로 유도하는 게 돼 안 돼? 고려하지 마. 얘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잖아. 이걸로 가자고. 그럼 자,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이제 소망을 이룰 수 있잖아.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b의 완전 제곱 마이너 ab. 이제 원래대로 돌리면 되겠지? x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의 완전 제곱 마이너 x제곱 y제곱. 합차 공식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제곱. 이번에는 순서 좀 맞춰서 바로 써봤어.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는 x제곱 마이너 xy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두 식의 곱으로 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사실 남은 방법은 이제 연습만이 남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온 것 중에 넘어가 보자고. 68쪽을 보세요. 기본 유형 4번입니다. 눈으로 그냥 봐. 식 딱 보니까 뭐야 이거? 뭘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딱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가 똑같이 보이잖아. 치환을 해놓으면 좀 더 쉬워지겠지? 그래, 눈에 보이면 바로 치환하는 거야 일단. 알겠니? 자, 근데 뒤에 있는 2번 문제 봐봐. 두 번째 거. 기본 유형 4번의 두 번째 거. 얘는 뭐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가 다 곱해져 있잖아. 그럼 이런 문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했는데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지? 치환할 수 있는 게 나오게끔 두 개씩 묶어서 전개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봐야 알겠지? 해봐.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기본 유형 5번. 4차식이야.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치환해서 차수 떨구면 되잖아. 그지? 해도 되겠지? 응, 그럼 옆으로 가자. 기본 유형 6번. 야, 씨, 문자가 졸라 많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그럼 여기서 하나의 팁을 줄게. 거기 제목에 딱 써있잖아, 어차피. 제목에 안 써있구나. 기본 유형 6번에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된 식의 인수분해라고 돼 있지? 거기 밑에다가 적어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적었어? 이걸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한 문자 사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면은 오히려 식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약속을 하자. 어떤 약속을 하냐?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을 진행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그리고 별표. 일부러 또 쓰라고 시키는 거야. 기억하라고.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있으면,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여기 항이 몇 개가 있어? 4개의 항이 보이지? 자, X라는 문자 보이고, Y 보이고, Z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아무 문자나 마구잡이로 잡는다 했을 때,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문자는 누구야? X. 그래서 X에 관한 내림차순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복잡해지나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얘네 둘이 뭐야? X에 관한 2차항이 되는 거지? 묶어버려. 아니, 요거 아니잖아. X에 관한 2차항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Y, X의 제곱. 확인됐지? X에 관한 1차항은 이렇게 두 개가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묶고 X 쓸 거니까 안에 Z 들어오고 플러스 Y제곱 들어오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YZ. 이게 상수항으로 나오게 되잖아. 이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X자로 풀어야 되겠지. 항이 3개니까. 2차항, 1차항, 상수항이니까. 그럼 X자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와? 야, 여기 이쯤에서 감이 와야지, 니네. 왜 안 오냐. X자로 풀 수 있어. 근데 뭔가 딱 봤을 때 일단 한숨부터 나오고 뭔가 하기 싫게 생겼잖아. 그래서 일부러 차수 아무거나 문자로 잡는 게 아니라 차수가 낮은 걸로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차수가 낮은 걸 한번 파악해 보자고. X는 2차지. Y에 관한 몇 차야? 얘 때문에 2차잖아. Z에 관한 1차잖아. 그럼 Z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그럼 1차항이 여기 있고 여기 있지. 맞아? 자, 마이너스 묶어 놓고 Z를 밖으로 꺼내면 여기 X, 얘가 X가 들어오겠지? 여기는 마이너 Y가 들어오잖아. 그 다음 남은 거 보니까 상수가 얘랑 얘인데 두 개 봤더니 XY라는 공통인수 갖고 있지. XY로 묶어버리면 앞에 쪽에서는 X, 뒤에 쪽에서는 마이너스 Y가 나와버리지. 두 항 사이의 관계로 바뀌었지. 딱 보니까 뭐가 보여? 공통인수가 그냥 보이잖아. 이러면 이런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무조건 차수가 낮은 걸로 잡으라고 하는 거야. 아무래도 뭐라도 보기에 조금이라도 더 편할 거야. 그럼 마저 마무리 해보자. 공통인수로 잡았으면 얘랑 얘 다시 묶어 나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게 마이너스 Z 플러스 X, Y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죠. 그럼 곱으로 인수분해 끝났잖아. 확인돼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무조건 차수가 낮은 걸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건 여러분들 연습해봐도 되겠지? 자, 그럼 기본용 7번 보니까 문자 하나지? 3차식 이상으로 나왔지? 이럴 때 제일 먼저 뭘 떠올려라? 조리제법. 어떻게 하라고? 0부터 풀마 1, 풀마 2, 풀마 3까지 대입해서 안 나오잖아? 그 니네 풀라고 만든 문제 아니니까 갖고 와. 알겠죠? 네. 응. 찾아와. 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해서 직접 조리제법에서 문제 풀면 된다. 네. 확인됐니? 네. 자, 그럼 뒤로 넘겨볼까? 필수 유형 8번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 뭐 이런 거 제목 같은 거 보지 않아도 돼. 그냥 바로 1번 문제 봐. 딱 보니까 x제곱 플러스 3x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을 곱한 다음에 플러스 2 했지? 치환할 수 있지? 네. 응. 그런 식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바로 쭉쭉 풀어버리는 거야. 네. 확인됩니까? 네. 그 다음 필수 유형 9번도 보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A의 첫 번째 거 보면 A의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12B제곱 B의 4제곱이라고 나왔지? 일단 뭐부터 할 거야? A제곱을 X로 B제곱을 Y로 뭐 이런 식으로 치환해 놓고씩 다시 쓴 다음에 인수분해 되면 하면 되고 안 되면 뭐 해? 미친 거야? 지금까지 신나게 떠들어놨더니? 마음을 담아 이 새끼야. 마음을 문제해. 무슨 마음을 담을 거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내라.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필수형 10번 여러 개의 문자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개의 문자라고 해봐야 뭐 X, Y 나와 있잖아. 맞지? 근데 2차식으로 나와 있지? 맞아요? 3차 아니잖아. 네. 그러면 여러 개의 문자가 나와 있을 때 요거는 여러분들 약간 구분을 좀 해서 외워줘.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데 3차항이 보이잖아? 한 문자에 대한 3차항이 보이잖아? 이건 무조건 곱셈공식 변형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2차항으로 나오잖아? 2차나 1차로? 그러면 그건 무조건 내림차순이야 라고 생각해줘.
네. 알겠지? 네. 근데 만약에 선생님 3차 이상으로 나왔는데 고성공식에 해당하는 게 없는데요 하잖아? 그런 문제가 어쩌다 하나씩 나오거든? 갖고 와. 그거 설명해 줄게. 그건 그냥 밑도 끝도 따지지 말고 갖고 와. 그런 문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시점이 10년 전이야. 최근에는 그런 거 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내가 설명하고 넘어가면 돼. 네. 아시겠죠? 네. 좋아. 그럼 그 옆으로 넘어가 봐. 필수 유형 11번. 얘가 해당하는 문자처럼 보이거든? 지금 식 전개 보면 막 3차항들 막 보이는 거 봤잖아. 아니라고. 한 문자에 대한 3차. 지금 X를 기준으로 잡아봐. 그럼 몇 차야? 2차지. Y를 기준으로 잡아도 2차. Z를 기준으로 잡아도 2차. 이럴 때 무조건 뭐라고? 내림차순이라고. 3차가 안 넘어갔잖아. 한 문자를 기준으로. 알겠어요? 네. 그래서 기본 필수형 11번 문제 보이지? 이건 별표. 오늘 집에서 충분한 시간 들여서 연습 좀 해봐. 어차피 이거 다음 시간에 질문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가지 마라. 제발 부탁이니까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 단원 자체가 선생님이 괜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하다가 막히면 아 어려워 힘들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해. 근데 아 딱 봐도 어려워 보이니까 질문해야지 하는 거랑 하다가 막혀서 질문하는 거랑 이만큼 차이 난다. 하다가 막히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풀 때 그 막힌 지점에서 한 걸음 더 가. 이렇게 계속 한 걸음씩 더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혼자 문제를 풀게 돼. 근데 막힌다고 그냥 여기서 포기하잖아? 내가 설명하잖아? 집에 가서 풀어보잖아? 딱 한 걸음 더 와. 근데 내가 이미 한 3걸음 와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미 2걸음 앞서 있는 거지. 3걸음 앞서 있잖아. 그만큼 더 빨리 완성할 수 있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계속 시도하고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봐.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한 장을 더 넘기면 이제 끝나갑니다. 필수 유형 12번 문제 보세요. 다항식 4차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 4차식을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a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인수분해를 했다고 나왔어. 맞지? x에 관한 4차식이지. 그럼 뭐 하면 돼? 조리제법 해서 직접 풀으란 얘기야. 근데 x 플러스 1이 보이잖아.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1이 이때잖아. 그럼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a잖아. 다른 거 조리제법 되는 숫자가 하나 더 있을 거란 얘기지? 해보면 돼. 직접 찾아서 해봐.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필수형 13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별표. 그리고 뒤로 넘기면 필수형 14번 나옵니다. 거기도 별표. 자, 필수 유형 13번 문제는요. 숫자를 계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문제 그냥 딱 눈으로 봐봐. 필수형 13번의 첫 번째 거 보면 365를 제곱한 거에서 빼기 365를 하고 더하기 1을 한 거 분해 365를 세제곱한 거에다 더하기 1을 하라 그랬어. 실제로 세제곱 할래? 해도 돼. 하고 약분해도 돼. 근데 그랬더니 바로 정수이나 째려보잖아. 하고 약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 하라는 얘기야? 너네 보고 설마 계산 시키겠어? 치환해서 식정리하라는 얘기야. 그럼 누구 치환할래? 그래, 365. 그러면은 분모가 뭐가 돼? 뭘로 치환할 건데? x로 할래?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분자는 x세제곱 플러스 1이지. 딱 보는 순간 x세제곱 플러스 1에서 느낌이 팍 오지? 소정아, x세제곱 플러스 1 변형 어떻게 돼? 외우라 그랬지. 은규야, 변형 어떻게 돼? x 세제곱 잠깐만요. 이거 알아.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이거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 이건 x 세제곱 플러스 1이잖아. 이거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분모는 약분되네? 맞죠? 그럼 바로 뭐만 남아? x 플러스 1만 남잖아. 정도 366 이렇게 찾는 거야. 식변형에서 찾는 거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왜 별표 치라고 했냐면 틀릴 거 뻔하니까 집중해서 풀으라고 별표. 아시겠죠? 자, 한 장 넘겨. 여기는 지난 시간에도 별표 무지정 많이 쳤는데 오늘 또 치라고 그랬지? 요거 이제 해야 돼. 요게 뭐냐면 삼각형의 판별이거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나와. 난이도의 편차는 좀 있는데 무조건 시험 문제로는 나와. 어떤 학교는 쉽게 나오고 어떤 학교는 좀 어렵게 나오고. 근데 어떤 경우가 됐건 삼각형의 판별은 쉬워. 뭐만 할 줄 알면 되냐면 너네 보고 인수분해 할 줄 아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인수분해 할 줄 아냐? 라고 물어보는 게 이 삼각형의 판별이야. 할 줄 아냐?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삼각형이잖아. 변이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하지. 즉 다시 말하면 3개의 변의 길이를 너네한테 안 줄 거야. 문자로 줄 거란 얘기야. 그럼 문자가 몇 개 나오겠어? 3개. 3개를 가지고 복잡한 식 하나 던져주고 그 식 인수분해해서 나보고 뭔가를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문자의 종류가 3개지. 조리제법 쓸 수 있겠냐? 그래서 문자 하나 있을 때 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문자의 종류가 3개야. 식이 복잡해질 거야.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차수가 올라가면 또 복잡해짐을 느끼잖아. 뭐 이용할래? 결국엔 치환하고 식 정리하고 뭔가를 하고 그리고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내가 대략적인 감만 잡고 있으면 사실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이걸 이제 문제 유형을 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게.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거보다는 그냥 나와 있는 식을 보고 어떻게든 풀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식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면 돼. 문제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식이 만약에 2차야. 한 문제는 2차식으로 나왔어. 2차 이하로 나왔어. 그럼 뭐 이용하면 돼? 내림차순으로 문제 풀면 되겠구나. 근데 한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해봤더니 제일 낮은 차수가 3차가 막 나오고 4차가 막 나오고 해. 그럼 그때 뭐 하면 돼? 곱셈공식 변형하면 되는 거. 확인됩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딱 봐봐. 필수 연습 24번 문제 보여? 안 보여? 나 이걸로 갈 거야. 자, 24번 문제 보면은 지금 보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플러스 C 플러스 A의 세제곱을 계산한 게 3에다가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를 만족한다 라고 돼 있지? 근데 이 식을 딱 보니까 A도 3차, B도 3차, C도 3차제 이러면 무조건 뭐라고? 변형식 나올 거라고. 곱셈공식 변형이라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거 식이 생각보다 긴데 결국에는 A, B가 똑같이 보이잖아. 뭐 할 거야? 치환해야지. B 플러스 C가 보이잖아. 치환해야지. C 플러스 A가 보이잖아. 치환해야지.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 거니?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이 3XYZ잖아. 나 이게 뭔지 알거든. 맞니 아니니? 불러. 왜 안 불러? 빨리. 집에 안 갈 거야 오늘?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른다고? 왜 갑자기 다 죽어가? 끝이야? 그렇지. 플러스 3xyz까지. 이게 뭐래? 3xyz. 지워잖아. 그러면 그냥 지워버리고 는 0이네. 그럼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둘 중 하나 0이잖아. 근데 얘 봐봐. 요거 원래대로 돌리면 A, B, B, C, CA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 2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야, A, B, C가 3변이잖아. 더하면 0 되겠냐? 변의 길이 더하면 0 되는 게 있어? 안 되잖아. 그럼 이거 0 아니야. 그럼 이 새끼 0이란 얘기야. 왜? 미안해. 얘가 0이란 얘기야. 그럼 얘를 지금부터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또 뭐가 떠올라? 내림차순 할 거야? 2차니까 내림차순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곱셈공식 변형이 눈에 딱 떠올라야 돼. 자, 불러 그럼 빨리. 이거 뭐야? 2분의 1. 야, 다음 시간에 시험 봐야 되냐 우리? 야, 주문해오냐? 이렇게. 얘가 0이란 얘기잖아.
그럼 생각해봐. 야, 제곱한 걸 더해서 0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x랑 y랑 z랑 똑같은 거라고 이미 전 시간에도 얘기했었지. 전전에도 나왔었고.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려. a 플러스 b랑 b 플러스 c랑 c 플러스 a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내가 얘네 둘을 같다고 하면 a랑 c랑 어떻다는 얘기야? 같지. 얘네 둘을 같다고 하면 a랑 b랑 같다는 얘기잖아. 얘네 둘을 같다고 하면 b랑 c랑 같다는 얘기잖아. 전부 다 만족해야 되니까 a랑 b랑 c랑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잖아.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야. 차수가 높다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고. 식 보면 되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데 요거 학교 시험 문제 지랄 맞으면 서술형이야. 서술형 1번. 학교 시험 문제 지랄 맞지 않으면 14번에서 13번. 객관식. 근데 이렇게 된다? 정답을 쓰라 그러잖아?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아냐? 객관식으로 나오면 혹은 서술형으로 나와도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 지금 딱 봐. A랑 B랑 C랑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지. 그러면 정삼각형 이렇게 쓰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얘네 둘만 같을 때가 있어. 이렇게. 그럼 1번 보기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 A,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럼 그게 정답이겠지. 2번 보기에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3번 보기에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4번 보기는 정삼각형. 5번 보기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누가 같은지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확인돼요? 서술형 쓸 때도 마찬가지야. 둘이 같아. 아싸, 이등변. 하고서 이등변 삼각형으로 정답 적어놓잖아? 감점. 그럼 뭐라고 써야 돼? A와 B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표시해줘야 될까? ABC라는 변이 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나왔어.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러면 C가 가장 긴 변이 되는 거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얘네들이 같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야.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그렇게 말하면 감점이라고 이 새끼야. 뭐야. 일단 직각삼각형이지. C가 빗변이에요. 근데 A, B 길이가 같지. C 말고 나머지 변의 길이가 같잖아. A와 B의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게 정답으로 나와야 만점. 풀이 과정이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76쪽에서 여러분들 뭐부터 시작할 거냐? 일단씩 정리해서 인수분해 하는데 포커스 맞춰. 네. 연습 계속해. 소정이랑 은규랑. 나머지 분들 찾아와. 뭘 내야. 두 번째 하는데 왜 못 찾아? 해야지. 그래서 찾아오고 안 되는 거 다시 질문.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에 인수분해하는 문제들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유형별로 다 잘라가면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몇 년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걸리는 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인수분해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유형을 외우고 연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해봐. 안 되는데요? 이걸 자꾸 하더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오롯이 연습해라 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거든. 혹시나 자기는 연습이 충분히 됐어, 뭔가 좀 더 빠르게 하고 싶고 그런 유형을 분류를 하는 걸 원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공지사항에 보면은 재생목록 지난번 거 있죠. 지난번 거에 보면 지난번 인수분해 그렇게 설명해놨잖아.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보도록 하세요. 그거 보고 정리해도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가도 되고. 솔직히 은규랑 소정이는 지난번에 찍어놓은 거 있지, 그거 같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번 더 시간 되면 봐. 시간 되면 봐가 아니라 두 개 다 봐. 오늘 거랑 그거랑. 나머지 분들은 선택해서 봐. 어쨌든 너네는 속도를 올려서 정확도를 올리는 게 목적이고 은규랑 소정이는 끝까지 문제를 풀어내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다음 주부터 이제 해야 되잖아. 다음 주 화요일날 상수번 첫 번째로 인수분해부터 시작하자고. 오늘 한 거 이거 갖고. 그래서 문제 난이도 높이지 말고 적당한 문제를 가져다가 연습하고 이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까 그거 고민하고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걸로 해서 준비 좀 해 놓을게요. 아시겠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우리 수업 시간 변동 없이 그냥 계속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 늦게 한다고 싫어하지 말고. 우리 반이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그래야 안 억울하지. 알겠지? 자, 그럼 오늘 얘기한 거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사항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오늘 숙제 얘기하는구나. 자, 오늘 숙제 당연히 79쪽이죠. 나이스. 왜? 너무 작아? 진짜 딱 좋은 거네. 그래.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복수수 들어가야 되거든? 한 가지 공유사항, 다음 주에 숙제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네. 진도 안 나가요. 네. 왜 좋아해? 아, 미안해. 아, 나 요새 자꾸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다시 얘기해 줄게. 앞에 거 기억해서 지워. 다음 주 월요일 날 진도 안 나갑니다. 이거 빠졌는데요. 그래서 교재에서 숙제가 없습니다. 네, 교재라는 말을 빼먹었네요. 교재에 숙제가 없어요. 뭐 할 거냐면 진도 안 나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수책의 정리 통째로 다시 한번 다 할 거야. 하면서 복소수단은 허수까지 설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부터 다시 진도 나가기 시작을 할 거고 숙제로는 오늘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숙제 인수분해 파트 있지? 질문 받은 거 말고 추가로 인수분해 파트 문제 조금 더 줄게. 그래서 그거 숙제로 그냥 해결하는 걸로 하고 진도는 잠깐 멈춰서 수책이 먼저 하고 그 다음 복소수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 생각합시다. 네. 요맘때쯤에 한번 정리해주면 이제 두 번 다시 안 해도 되니까 한번 하고 가자. 확인됐죠? 네. 좋아. 오늘 나는 여기까지.